네, 안녕하세요. 저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김용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선 이제 제 소개해주신 박민규 박사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미나를 하게 기회를 주신 버추얼랩 분들께 일단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디시페이티브 파티클 다이나믹스를 이용해서 이제 폴리머 솔루션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에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우선은 이제 DPD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요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 정도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아마 이게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은 실험 얘기도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적절히 잘 섞어 놨으니까 네, 잘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단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그려봤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에서는 시뮬레이션이랑 이론이랑 그다음에 실험하는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그다음에 어떤 폴리머의 분자를 디자인하거나 아니면은 연성 소재의 자기 조립 소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기능성 연성 소재들을 제작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날리틱 이론 같은 거를 써서 이제 현상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어떤 연성 소재를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분자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공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재료 설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보군 그런 일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스템의 사이즈, 그리고 시스템의 이제 타임 스케일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기법이 나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뭐 이렇게 나노보다 훨씬 작은 것들에 대해서 보려면 기본적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전자 구름 분포 이런 걸 계산하는 DFT, 퀀텀 메케니컬 칼큘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큰 것들은 이제 오라톰 폴스 필드라고 기본적으로 아톰 하나하나당 서로 작용하는 힘 같은 거를 계산해서 뉴턴 법칙으로 이렇게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연력학적 프로퍼티들을 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라톤 폴스 필드로 할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시스템을 키우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콜스 그레인드 기본적으로 이렇게 폴리머 체인이 있을 때 이 폴리머 체인 10개 정도를 하나의 공 그리고 근사를 해서 훨씬 더 큰 시스템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그것도 좀 커지면은 이제 이런 컨티뉴엄 메카닉스 뭐 이런 것들 플루이드 시뮬레이션 이런 걸 해볼 수 있고 그거보다 큰 거는 이제 파이나이트 엘레멘트 방법으로 알려진 뭐 이런 형태 격자 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분자 동력학, 몰레큘러 다이나믹스가 커버하는 분야는 이런 오라톤 폴스 필드랑 그다음에 콜스 그레인드 모델링 이런 부분이 이제 몰레큘러 다이나믹스가 커버하는 영역이고요. 디스페이티브 파티클 다이나믹스는 사실은 몰레큘러 다이나믹스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조금 더 큰 시스템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유체까지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중에 예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콜스그레인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라톰 시뮬레이션, 콜스그레이닝 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어라톰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적해, 그러니까 피지컬 시스템의 뭔가 이론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포텐셜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폴리스타이렌 체인을 하나 볼게요. 뭐 C8, 뭐 H8 뭐 이렇게 돼서 이제 N개의 모노머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폴리머를 예를 들어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여기 아톰들은 뭐 하모닉 포텐셜 같은 걸로 이제 본딩이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폴리머다 보니까는 앵글 포텐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각도로 유지하게끔 이런 포텐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 본딩 포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자끼리 어떤 인력, 청력 이런 걸로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어라톰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이 원자 하나하나끼리가 서로 어떤 힘으로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차지가 있는 시스템에서 보면은 이런 파샤 차지 같은 거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샤 차지를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쿨롬 포텐셜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싼 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큰 시스템 아니면은 좀 더 긴 시간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 포텐셜을 어떻게 보면 근사하는 형태입니다. 그거를 이제 보통 콜스 그레이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코스 그레인드된 뭔가 그 비드 뭐 이런 구슬들끼리의 포텐셜 자체는 뭔가 피지컬 시스템이랑은 굉장히 독립적인, 뭔가 이렇게 피지컬하게 맞진 않는데 굳이 이제 그 전에 했던 오라텀 시뮬레이션과 비슷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포텐셜을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본 그 폴리스타이렌, 뭐 아토미스틱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네 이제 뭐 이런 벤젠을 하나 묶어서 공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그 알키인을 공으로 하나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구슬이 연결된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보통 이렇게 모디파이드 된 레너드 존스 포텐셜 형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포텐셜을 만들면은 가까이 가면 기본적으로 밀어내고 멀리 있으면 인력이 작용하는 이런 형태를 써서 여기에 있는 포텐셜 파라미터를 어라톰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해서 옵티마이즈를 하고 이제 계산을 해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C랑 뭐 람다 이런 것들이 옵티마이즈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좀 더 큰 시스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하는 가장 유명한 방법이 그 위치적인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피팅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G of R이 이제 그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톰끼리 서로 어느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정보를 주는 그런 코릴레이션 펑션인데, 어라톰 시뮬레이션으로 나온 G of R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 피팅을 통해서 계산한 G of R을 거의 같아질 때까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피팅을 해서 폴스 그레인 포텐셜 자체를 개발을 하게 되면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뭔가 벌크 프로퍼티, 예를 들어서 온도랑 덴시티 아니면은 뭐 프레셔랑 덴시티 이런 것을 플러스를 해보면은 뭔가 아까 전에 뭔가 위치, 파라미터 피팅을 위치에 대해서 했던 그 결과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벌크 프로퍼티로 뭔가 이렇게 재생산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폴리머 시뮬레이션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자, 근데 DPD가 여기서 왜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폴리머 벌크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콜스 그레이닝 된 걸 쓰면은 되게 잘 맞아요. 근데 솔루션은 솔벤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폴리머 솔루션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고 싶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뭔가 클래시컬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시스템이 뭔가 어떤 일을 잘 굴러가게 하려면 제가 생각한 뭐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솔벤트, 첫 번째는 이제 솔벤트랑 폴리머의 뭔가 상대적인 그 인터랙션 자체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굉장히 중요해질 때, 그러면은 콜스 그레이닝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폴스 필드를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임플레멘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콜스 그레이닝보다 그냥 어라톤 시뮬레이션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솔루션에서 폴리머의 상대적인 양인 볼륨 프랙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 볼륨 프랙션이 작으면은, 예를 들어 5%면은 폴리머 솔루션에서 그 5%의 폴리머를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박스를 20배 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볼륨 프랙션이 상대적으로 높은 녀석들을 우리가 이런 클래시컬 MD로 시뮬레이션을 하기에 유리하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폴리머 솔루션 안에서 솔벤트의 이제 뭐 유동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으면 솔벤트를 제거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폴스 그레인인 된 포텐셜 자체를 조금 변화시키면 이제 솔벤트가 있는 것 같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임플리시 솔벤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폴리머 체인의 서로 포텐셜 자체를 굉장히 인력을 세게 만들면 폴리머가 쫙 쭈그러들겠죠. 그러면 이거는 솔벤트로 보면은 뭔가 배드 솔벤트 컨디션이고, 굿 솔벤트 컨디션에서는 폴리머가 잘 녹으니까 상대적으로 인력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면 폴리머가 뭉치지 않고 이렇게 체인 형태로 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솔벤트를 뭔가 없지만 있는 것 같은 그 수도 포텐셜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클래시컬 MD를 쓰면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제 좀 잘 맞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폴리머 솔루션인데
이런 세 가지 케이스,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거랑 사실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훨씬 더 폴스 그레이닝을 많이 시키는 모델이 더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뭐 인터랙션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때, 이제 인터랙션 자체, 스페시픽한 인터랙션 중요하지 않고 그냥 뭔가 물리적 그 현상이 훨씬 더 중요할 때는 그냥 폴스 필드를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게 훨씬 설명하기 더 좋은 거죠. 설명하기도 쉽고 더 큰 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볼륨 프랙션이 굉장히 작은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시뮬레이션 박스를 엄청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훨씬 더 이제 더 콜스 그레인드 된 모델링이 훨씬 유리한 거겠죠.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이드로다이나믹 인터랙션, 그러니까 솔벤트의 뭔가 움직임이 뭔가 우리가 보려고 하는 현상이랑 깊게 관련이 돼 있으면은 임플리시트 모델을 쓰면 안 되고 솔벤트도 다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시뮬레이션 박스에.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폴리머 솔루션을 시뮬레이션 할 때 훨씬 더 콜스 그레인드 된 그런 비드들이 훨씬 더 조잡하게 모델링이 된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DPD 시뮬레이션이 나오는데, 디시페이티브 파티클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콜스 그레인드 된 게 굉장히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 뉴턴 방정식을 보면은 뭐 MA는 이제 힘을 다 더한 I번째 파티클이 이제 뭐 힘을 다 더한 게 되는데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컨저베티브 포스. 얘가 굉장히 그 소프트 인터랙션을 써서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디시페이티브 포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뭔가 비스코시티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마찰력 같은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랜덤 포스인데 얘는 이제 서머 플럭추에이션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세 가지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식을 좀 적어놓긴 했는데 컨저베티브 포스는 AIJ의 WC 여기 W가 이제 하나씩 다 나와요. 여기 이 웨이트 펑션인데요. 그래서 AIJ는 뭔가 맥시멈 리펄전 값을 나타내고 WC는 이제 웨이트 펑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컨저베티브 포스나 디시페이티브 포스나 랜덤 포스나 전부 다 각각의 웨이트 펑션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굉장히 대부분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죠.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물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라미터는 얘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려고 이걸 막 기본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포텐셜을. 조금 더 보면요. DPD 시뮬레이션이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냐. 첫 번째로는 웨이트 펑션이랑 그 웨이트 펑션을 굉장히 단순화시켰어요. 여기 보시면 이 웨이트 펑션이 1-r이니까 r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그냥 0이면은 두 파티클이 겹쳐 있으면은 웨이트가 1이고 그냥 1보다 벗어나면은 이제 0으로 되는 굉장히 간단한 리니어 펑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웨이트 펑션에서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디시페이티브랑 그 다음에 랜덤 포스의 웨이트 펑션이 서로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플럭추에이션 디시페이션 이론을 이용해서 유도를 해볼 수는 있지만 뭐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디시페이티브 포스의 웨이트 펑션이 랜덤 포스의 웨이트 펑션에 무조건 제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WR이랑 WD가 뭔가 이 WC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걸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그 감마랑 시그마도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케이스만 DPD 서모스탯이라고 해가지고 만족을 해야지만 시뮬레이션이 맞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여기 커뮤니티에서는. 그래서 이런 코릴레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FR은 이제 뭔가 힛베스 같은 힛업을 그러니까 힛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디시페이티브는 아까 비스코시티니까 뭔가 이렇게 쿨링 다운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보통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를 돌리면은 서모스탯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온도 조절 장치라고 하나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 DPD는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여기 폴스에다가 FD랑 FR을 넣어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굉장히 그렇게 만들어 놔서 서모스탯 같은 게 필요 없고 근데 여기 보면 WC랑 WD랑 WR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계산할 때 1-R 이거 하나만 계산하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모든 걸 다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는
이 aij가 유일하게 유의미한 피지컬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론을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지만 그냥 DPD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이 aij만 사실 적절하게 해주면은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 시스템을 기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aij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솔루빌리티 파라미터랑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전에 이걸 개발한 사람들이 이 뭔가 이 원 파라미터 이거랑 솔루빌리티가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대해서도 다 구해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해야 될 게 관심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AI를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넣고 돌리고 그거를 해석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DPD로 뭘 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저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올해 이제 여기 저널에 올라온 건데요. 그래서 DPD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플로우가 들어있는, 솔벤트가 들어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에서 큰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마이크로 채널도 있고 그다음 바이오 머터리얼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에너지 재료도 조금 하나 봐요. 저는 이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가장 많이 하는 이제 폴리머 셀프 어셈블리.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폴리머라이제이션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더라고요, DPD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최근 그 연구 중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거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플로우, 소프트 매터의 플로우 자체를 유동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블로드 플로우에서 이제 플레이트렛, 그러니까 그 플레이트렛들이 어떻게 마이크로 채널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해서 뭐 혈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마 340 몇 개의 DPD 비드 하나를 플레이트렛 하나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모사를 한 다음에 이런 거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이건 진짜 이거를 보통 MD 하는 사람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면 믿지 않거든요. 너무 커서. 근데 이 정도의 시뮬레이션도 옵티마이제이션을 굉장히 잘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논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프로테인 폴딩에 대한 논문도 이제 올해 하나가 나왔는데, 그래서 MD에 있던 이런 거를 이제 DPD로 조금 더 콜스 그레이딩을 한 다음에 이제 알파 힐릭스, 뭐 베타 시트 이런 것들의 시뮬레이션을 뭔가 좀 커다란 시스템에서 여기 지금 물이랑 같이 섞여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물은 이제 지워놓은 것 같은데 그런 힐리컬 구조들이 여기에 6개가 나온다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구조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재미있게 생각한 게 이 폴리머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폴리머를 만드는 합성 과정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합성할 때 뭐 이니시에이션이 있고 프로파게이션 그다음에 터미네이션 이런 게 있는데 각각의 이제 확률 분포 같은 거를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DPD 비드가 연결되고 뭐 빠지고 이런 것들을 다이나믹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뭔가 폴리머 클레이 컴포짓 겔 이거를 이제 뭔가 이렇게 합성하면서 만드는 거를 이제 시스템을 제작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트들에서 어떤 식으로 크로스 링킹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루프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래프티드로 그냥 달려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이제 DPD 시뮬레이션으로 했고요. 마지막에 제가 하면 이건 사실 제 논문이에요. 그래서 올해 나온 제 논문인데 이런 나노파티클이랑 그다음에 라드랑 코일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폴리머들을 섞는데 보통 기존에는 이런 서페이스 자체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모사한 논문이 없었거든요. 근데 DPD를 이용하면 원래는 보통 여기 다 막아놓고 그냥 딱 굉장히 폴리머랑 나노파티클만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여기를 실제로 뭔가 플럭추에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솔벤트로 이렇게 두 개 다른 솔벤트로 각각 넣어놨더니 실제로 기존에 우리가 필드 베이스로 계산한 결과랑은 조금 다른 걸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플럭추에이션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폴리머랑 나노파티클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훨씬 더 올라가서 조금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그런 배열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논문을 제가 오래 냈었고요. 그래서 DPD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은 이 정도로 솔벤트가 들어간 굉장히 커다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연구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실험이랑 시뮬레이션이랑 같이 이렇게 좀 섞어서 뭔가 최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라코 폴리머라는 그런 폴리머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략한 인트로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블라코 폴리머 BCP라고 하고요. 아마 폴리머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거나 아마 관련돼서 일을 아마 해보셨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블라코 폴리머라는 거는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호모폴리머 체인들이 이제 공유 결합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유 결합으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이런 매크로페이지 세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마치 이제 물과 기름처럼 두 층으로 딱 나뉘는 이런 식의 매크로페이지 세퍼레이션을 하는데 얘가 공유 결합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피리오딕한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피리오딕한 구조에 뭔가 이렇게 도메인 사이즈가 A랑 B랑 이 폴리머들이 서로 얼마나 싫어하냐 아니면은 이 폴리머가 얼마나 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L0가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폴리머가 이렇게 있을 때 A랑 B가 몇 대 몇으로 있는지, 폴리머가 얼마나 긴지, 그리고 카이라는 게 A랑 B랑 서로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상이 나오는데요. 반반 정도 있으면 뭔가 이런 판상형, 라멜라 형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서 조금 이제 분류를 바꾸면은 이런 바이 컨티뉴어스 페이스, 자이로이드 페이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율이 좀 더 내려가면은 실린더, 그 다음에 스피어, 이건 뭐 BCC도 나오고 FCC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페이즈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노 소재하는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해놨어요. 자, 근데 이거는 벌크에 대한 얘기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아까 솔벤트를 넣은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폴리머 솔루션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린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벌크랑 특성이 조금 달라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이 A와 B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 카이라는 이게 아까 우리가 했던 A 그거랑 연관이 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가 크면은 리펄전이 센 거니까 서로 더 싫어하는 그런 식으로 파라미터로 연결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벌크에서는 뭐 이런 형태의 페이즈가 얻어지지만 솔벤트 안에 넣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 컨파인먼트 이펙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연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에멀전인데, 자, 우리가 폴리머 솔루션을 예를 들어서 솔벤트에 녹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물에다가 넣어요. 그 다음에 흔들면은 우리가 뭐 그 기름 방울 같이 이렇게 동동동 이렇게 막 몇백 나노 사이즈의 기름 방울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기름이 쫙 빠지면서 이베포레이션을 하면서 여기 안에 있는 폴리머들이 이제 정렬을 할 텐데 그게 이제 에멀전의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 폴리머의 그 나노 파티클의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솔루션 셀프 어셈블리인데 이거는 에멀전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폴리머가 솔루션 안에 잘 녹아 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어떤 구조를 형성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폴리머의 아키텍처, 폴리머의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 페이즈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한 거를 간략하게 오늘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보면은 뭐 다양한 소재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아나이소트로픽한 녀석들은 이제 뭐 크리스탈 구조로도 나중에 합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번데기 모양 이런 녀석들은 이제 깔아보면은 폴로이드 폴리머를 이제 깔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는 커피링 이펙트라고 그러니까 뒤에 여기에 이제 뭔가 높은 밀도로 이렇게 링을 만드는데 이런 녀석들을 쓰면은 커피링 이펙트가 안 생기고 호모지니어스하게 잘 깔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멀티 펑셔널 페인트 뭐 이런 거로 써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키텍처를 조절하면은 이런 형태를 만들면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베지클 이게 진짜 신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노레이어 베지클을 만들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솔루션 셀프 어셈블을 시켜보면은 모노레이어 베지클이 굉장히 잘 나오고 리버서블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형태 좀 복잡하게 만들면은 굉장히 복잡한 마이셀 형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첫 번째로 이제 얘랑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러면 DPD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두 개를 볼게요. 굉장히 간단한 피직스인데 뭔가 동그란 녀석은 안에 있는 이 레이어들이 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스트레칭 에너지가 좀 높을 것 같지만
서페이스는 9가 가장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페이스 에너지는 좀 낮겠죠, 그죠? 그리고 엘립소이드를 만들면은 이게 휘어 있지가 않아서 뭔가 밴딩 에너지 같은 거, 그러니까 스트레칭 에너지는 굉장히 낮을 텐데 서페이스가 좀 있다 보니까는 하이 서페이스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서페이스 에너지를 작게 만들어주면은 뭔가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서페이스 에너지가 크면은 밴딩 에너지를 조금 세크리파이스 하더라도 이런 양파 형태를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연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A랑 B 다이블라 코폴리머랑 그 다음에 A를 좋아하는 서펙턴트, B를 좋아하는 서펙턴트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파티클을 만들게 되면 이 서펙턴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한쪽만 좋아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서페이스 에너지가 여기로 그냥 한쪽 폴리머가 오는 게 훨씬 더 에너지를 낮춰주니까 어니언을 만들었다가 이걸 반반 섞어주게 돼서 굉장히 뉴트럴의 형태로 만들면은 이렇게 엘립소이드가 나왔다가 또 이제 B를 좋아하는 것 계속 넣어주면은 반대 형태의 어니언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예전에 2014년에 처음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 좀 더 재밌는 일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에멀전 드랍렛에서 이제 용매가 빠져나가면서 자기 조립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용매를 빠져나가는 속도를 조절해 보면 어떨까? 이제 이거야 이제 그 연구의 질문의 출발점이었어요. 이거를 왜 생각을 했냐면은 이 블라코폴리머 방막을 만들어서 뭔가 어셈블리를 시켜보면은 그러니까 용매를 엄청 빨리 날리는 그러니까 패스트 이베포레이션을 시키면은 이 실린더가 이제 약간 수직한 구조를 가지고 천천히 날리면 이 실린더들이 누워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건 굉장히 유명하게 보고가 돼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 시스템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나가면은 뭔가 이 용매는 둘 중에 하나만 좋아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면은 뭔가 이렇게 빨리 빠져나갈 그런 채널을 만들어줘야 돼서 뭔가 이런 식으로 엘립소이드가 될 것 같았고, 천천히 날려주면은 용매가 하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쪽 레이어가 먼저 만들어진 언니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험하는 이제 콜래보레이터들이랑 했던 게 이제 블락폭 폴리머도 세 가지 다른 길이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에머전 드랍렛을 뭔가 이렇게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들어주는 뭔가 글래스, 그러니까 이건 세라믹 글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에머전들을 뽑아주고 그다음에 솔벤트 이베포레이션 레이트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뚜껑을 얼마나 열어놓냐 뭐 이런 걸로 굉장히 크루드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런 그 이베포레이션 레이트를 뭐 그냥 막 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레니우스 플롯으로 어떤 뭐 파라미터를 만들었다 뭐 이건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엔 저희 예상과 똑같이 이런 쪽으로 빨리 날리면 너무 빨리 날리면은 폴리머가 셀프 어셈블리 하기 전에 그냥 좀 얼어버리는 느낌이고요. 적당히 빨리 날리면 이런 식으로 번데기 모양이 나왔다가 천천히 날리면은 이런 어니언 모양이 나오는 걸 관측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생각한 가설이 맞냐? 이때 이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솔벤트가 빠져나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솔벤트 알갱이를 무조건 익스플리시트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클래시컬 MD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DPD 시뮬레이션으로 이런 식으로 블락호 폴리머를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솔벤트도 이런 식으로 비드 하나로 만들어줘서 실제로 이제 그 솔벤트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솔벤트 이베포레이션 레이트를 굉장히 빠르게 하면은 인터페이스부터 뭔가 이런 라멜라가 생기게 돼서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거든요. 근데 솔벤트를 천천히 날아가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 껍질부터 뭔가 셀프 어셈블리가 되면서 안으로 점점 프라파게이션이 돼서 이런 식으로 어니언이 나오는 거를 이제 DPD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결과를 가지고 가서 이런 패스웨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런 형태로 셀프 어셈블리가 되나 보다. 그걸 그럼 실험으로 증명할 수도 있대요. 그게 이제 TEM을 시간에 따라서 찍어버리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베포레이션 레이트가 빨랐을 때 여기 보면은 검은색이 이제 폴리부타디엔이고 이제 흰색이 폴리스타이렌일 건데 여기 보면은 좀 두꺼워져 있죠. 이게 솔벤트가 빠져나가고 솔벤트가 들어가서 좀 더 볼륨이 뚱뚱해진 거거든요. 까만 부분이.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는 여기는 좀 점점 두꺼워져 있다가 솔벤트가 다 빠져나가면서 다시 원래 그 부피로 이렇게 회복을 해서 이 시간에 따른 사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한 그런 가설이 맞았구나. 마찬가지로 천천히 날리면은 여기부터 껍질부터 생기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점점점 안으로 프로파게이션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컴플리트 어니언이 됐다는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폴리머 길이를 바꾸고 그다음에 솔벤트 이베포레이션 레이트를 바꿔가면서 빠를 때 그리고 폴리머가 더 길 때의 일립소이드랑 어니언 페이스 트랜지션이 어떤 식으로 어떤 경향성으로 일어나는지 그래서 폴리머가 좀 더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쪽이 길어지는 방향이니까 여기 보면 n이 여기가 크죠. 폴리머가 더 길 때 훨씬 더 엘립소이드가 잘 된다. 뭔가 페이스 바운더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선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실험으로도 정확하게 이제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니 사실은 여기 촘촘하게 실험을 더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번데기와 어니언의 개수 비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사선이 이런 식으로 그어진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험에서도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잘 리프로듀스가 된다. 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연구였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폴리머가 솔루션 안에서 바로 셀프 어셈블리가 되는 형태들 어떤 식으로 DPD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터디를 해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형태의 아키텍처를 만드는 그 폴리머를 합성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폴리머 A고 B고 C고 그럼 여기에 중앙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바틀 브러쉬 폴리머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합성하는 사람들 말로는 이 중간에 이 그래프트 센터 얘네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얘네의 위치들을 조절하면서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시스템인 거죠.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도대체 이 모노레이어 베지클이 만들어지는데 왜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진짜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굉장히 리버서블하게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 모노레이어 베지클이 왜 만들어지는지 이것도 굉장히 DPD 시뮬레이션으로 연구하기 좋죠. 이게 지금 폴리머의 볼륨 프레셔는 진짜 낮아요. 한 1%? 1%도 안 되는 근데 대부분이 용매인데 근데 이제 DPD에서 한 5% 정도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DPD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은 이런 형태의 DPD 폴리머를 만들어요. 그래서 AA, BB, BC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를 폴리머를 만든 다음에 이제 한 20만 개 정도 넣었거든요. 20만 개 정도 넣고 볼륨 프랙션을 한 5%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폴리머 체인들이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 라멜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탄상 형태를 만드는데 만들 때 얘랑 A랑 C랑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는 좀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얘네는 좀 적은 영역을 차지하고 싶다 보니까는 스폰테니어스 커베처가 생기는 거죠. 커베처가 생기다 보니까는 얘가 탄상을 만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오므려 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먹어버리는 그러면은 이런 베지클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없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때까지 이런 게 보고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됐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그 베지클이 만들어지는지를 시뮬레이션으로 처음 보여준 거고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폴리머를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만들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가운데에 이제 이 센터를 이것저것 옮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그 다음에 C 쪽으로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서 같은 커베처를 만드는 베지클을 한번 만들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은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백본, 백본의 밴딩 에너지가 이 백본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바깥에 있을 때가 밴딩 에너지가 제일 작을 거고 안에 있을 때 밴딩 에너지가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뭔가 베지클을 만들어지기 전에 다쳐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마이셀을 만드는데 얘네들 좀 밴딩 에너지가 큰 녀석들이 더 안 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이셀로 안 만들어주고 적당하게 이제 베지클 형태로 닫아버리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측이 맞으면은 시뮬레이션으로 얘네 세 가지 폴리머 그리고 여기 길이도 바꿔가면서 우리의 예상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여기 달려 있는 얘네들은 어떻게 폴리머를 길게 만들어도 다 마이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로 온 거. 얘네들은 처음에 튜브도 한번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스피어리컬 베지클. 세 개의 커베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커베처가 점점 더 작아지는 형태, 그런 형태로 가는 거를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더니 실험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여기 찍어가지고 실험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녀석들은 전부 다 마이셀만 나오고 베지클이 나오지가 않고 폴리머가 좀 더 길고 그 다음에 이런 아키텍처 그러니까 백본을 요런 데 연결시켜 놓은 녀석들만 베지클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DPD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모노레이어 스폰테니어스 베지클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 백본 체인이 이렇게 있고 폴리머 A랑 B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노란색은 이제 다른 폴리머, 그러니까 신라믹 애시드라는 것들을 조금 붙여놓은 건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일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녀석들, 이건 완전히 폴리머 아키텍처가 아까랑 좀 다른 거죠. 얘네들을 이제 용해가에 놓고 그러니까 셀프 어셈블 해보면은 뭔가 이렇게 마이셀 파티클들이 한 3, 40나노 정도의 꽤 큰 녀석들이 나오는데 얘네를 랜덤하게 배열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배열했더니 이 파티클의 다이아미터가 확 줄어들더라. 그럼 도대체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것도 굉장히 시뮬레이션으로 공부하기 좋죠. 그러면 저희가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완전히 반반 분리되어 있는 거 AABB라고 할게요. 그래서 백본 체인이 있고 A 체인들 여기 다 붙여놓고 B 체인들을 붙여놓으면은 뭔가 싱글 폴리머 그냥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A 랜덤 B 그래서 A랑 B랑 배열 자체를 그냥 랜덤하게 확 섞어버리는 그러면은 폴리머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셀프 어셈블리 해보면 이런 식으로 큰 마이셀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백본 체인이 얘랑 일단 영역이 나눠져 있죠. 그러면은 마이셀을 만든다고 했을 때 백본 체인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에 반면에 이런 랜덤한 경우는 이런 마이셀을 만들려면 백본 체인이 뭔가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누워 있어야 B는 다 바깥으로 보내고 A는 이렇게 안쪽으로 보내는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마이셀의 다이아미터가 뭔가 백본 체인의 길이에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이 폴리머 A와 B의 길이에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는데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아까 여기 노란 녀석들 얘네들을 실험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UV를 쐬주면은 얘네가 크로스링킹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스타폴리머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스타폴리머를 만들면은 이거는 크로스링킹에서 C를 해놨는데 얘네들도 뭔가 크기들이 좀 다르더라.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왜 그런 건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달라. 그래서 똑같은 시스템이긴 한데 DPD에서 여기 백본 체인의 어떤 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일정 확률로 얘네를 묶어버리는 이런 다이나믹한 크로스 링킹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펑션을 넣어서 이렇게 묶어버리는 그런 녀석들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DPT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거를 분석하고 해석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묶이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돼서 AABB 같은 경우는 아까 묶이기 전보다는 좀 뭔가 짧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마이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랜덤한 것들을 묶으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다이아미터들이 전부 다 실험에서 가지고 온 다이아미터예요. 그래서 AABB 묶이지 않은 녀석들은 뭔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돼 있을 거고 A 랜덤 B는 백본 체인이 인터페이스에 가 있을 거고 묶은 거는 비슷한 경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좀 묶여 있으니까 약간 뭉퉁한 약간 뭐 고구마처럼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빨갛게 적어 놓은 것들이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실험이랑 완전히 거의 일치하는 그런 다이아미터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 AABB의 체인 길이, 이 마이셀의 다이아미터는 뭔가 이 백본의 체인 길이에 뭔가 리니어하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녀석들은 백본 체인이 길어져 봤자 어차피 인터페이스로 가서 이제 휘어버리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실험으로 하려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시뮬레이션을 간단하게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AABB는 백본 체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클러스터 레디어스가 거의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면에 랜덤한 것들은 거의 컨스탄트로 있다. 심지어 묶은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리니어하게 AABB는 올라가고 묶은 거 랜덤한 거는 당연하게 이런 식으로 컨스탄트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거는 이제 논문에 지금 논문 작성하고 있는 논문 그림을 가지고 온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각각의 시스템에 따라서 이런 뭔가 그 마이셀 다이아미터의 경향성과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경향성이 상당히 일치하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확장을 하고 있냐면요. 이게 프로테인 폴딩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폴리머를 합성을 할때 1D 형태로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폴리머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크로스링킹 포인트들을 주고 얘네를 묶어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프로테인 폴딩 프로세스랑 굉장히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1D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줬을 때 3D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라이블락에 이제 트라이블락 폴리머가 세 가지 있는 걸로 이제 익스텐션을 해가지고 그런 쪽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 DPD 시뮬레이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어떤 분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솔루션 셀프 어셈블리 쪽에 제가 연구했던 실험과 이제 시뮬레이션 내용들을 잘 섞어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